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 테마 자극원에 대한 부분은 오늘 요약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생명과학 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감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오감이라고 했을 때는 5가지의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부터 시작해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감각 5개.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해요. 그냥 나의 뭔가 그 느낌적인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서 혜리가 지금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그냥 느낌. 그냥 느낌이에요. 그래서 육감에 대한 부분은 뭐 과학에서 다룰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 오감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첫 스타트가 시각으로 이제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각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각각에 해당되는 감각 기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신경계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중추신경계라고 해가지고 중추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와 잘생겼다. 응? 그 다음에 청각으로 듣고 아 소리가 너무 좋다. 응? 그 다음에 뭐 냄새를 맡고 냄새가 되게 좋다. 뭐 내지는 혜리 똥냄새가 난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여기 밑에 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보고 맛이 쓰레기인데 뭐 이런 거. 다 어디서 판단하냐 이거죠. 중추. 이제 중추에 대한 부분 신경계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보지 말고 우선은 각각에 해당되는 자극원, 그 다음에 이제 중추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서머리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신 특강으로 들어가셔서 시각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겨서 봐달라. 이제 먼저 우리가 숲을 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판서 내용이 굉장히 뭔가 쓸쓸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있습니다. 자, 우선은 중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신경계 파트를 듣고 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QR코드 영상 다시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시거든요. 아직 신경계에 대한 부분이 섭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중추로 들어가는 부분이 저게 도대체 뭔 소리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얘들아. 우선은 신경계에 대한 포인트는 신경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건데 신경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분류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살짝만 볼게요. 살짝만. 흰둥이로 써줘야지.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되니? 중추신경계라고 하면은 다시 2가지로 나뉘어져요. 뇌와 척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체성신경계라는 게 있고 우리 의지하고 무관하게 몸에서 알아서 움직여주는 아이, 이제 이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자율신경계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말초신경계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중추신경의 명령, 메시지를 받아서 얘네들은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초보다 중추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추라고 했을 때는 뇌하고 척수를 얘기하는 거라며. 근데 뇌로 들어가는 종류가 총 5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대, 중, 소, 메뉴판 같죠? 그쵸? 네. 대뇌가 있고 중간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그 다음에 연수, 간뇌라고 해가지고 총 5마리 맞지?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그 다음에 6마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추가 누구냐 시험 문제상에서 출제자가 중추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 잡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신경계 이름을 엉뚱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이쪽에 들어가는 6마리 중에 한 마리 골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중추라고 했을 때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 이게 바로 여기 6마리 중에 한 마리 쓰라는 얘기죠? 대뇌가 나와요. 대뇌. 사이즈가 가장 커요, 부피가. 그쵸?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게 바로 대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잘생겼다, 뭐 내지는 섹시하다, 냄새가 좋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 거잖아. 그런 오감에 대한 부분도 감각하는 아이가 바로 대뇌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뇌가 고장나잖아요.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뇌 고장나면 그냥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그냥 살아있는 인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어요. 근데 사람처럼 행동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면 대뇌가 고장났기 때문에 명령을 못 때려. 그러니까 내가 뭐 움직여서 저기서 뭐 커튼을 뭐 닫고 싶어, 열고 싶어, 핸드폰을 만지고 싶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알겠죠? 근데 생명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식물인간이야. 그러니까 대뇌가 고장나면 굉장히 끔찍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추가 대뇌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시각으로 들어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극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이 소리, 음파가 눈으로 보입니까? 내가 말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각에 해당되는 자극원이 따로 존재하고 소리는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아이는 청각에 해당되는 자극원이 돼요. 짝꿍을 잘 매겨야 되겠지. 그치? 시험 문제 나온 내용이다. 시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해요. 근데 이 빛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한정적이거든? 그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해. 가시광선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고 그냥 너희들 교과서상에 그냥 빛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청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라든가 음파가 일로 들어갑니다. 소리하고 음파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각은 냄새 맡는 거죠. 미각은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각은 냄새. 우리가 냄새 맡을 때 콧구멍 안에다가 뭐 고체덩어리 이런 걸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고체는 냄새 맡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콧구멍 안에다가 우리가 국물을 집어넣나?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치? 기체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각은 기본적으로 기체의 화학 물질을 인지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기체.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인데 어떤 물질? 기체의 화학물질. 이 기체라고 하는 이 상태를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각, 맛보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주변에 공기가 되게 많은데 달달하다 뭐 이런 느낌. 짠맛이 좀 나는데 공기는 맛볼 수가 없죠. 기체는 맛이 나지 않습니다. 고체도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면 액체만 맛이 나요. 그래서 액체의 화학물질이 미각에 해당되는, 이게 만미자예요. 느낄각자죠. 미각에 해당되는 자극원이 된다. 고체라든가 기체는 맛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감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마리를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시험 문제에 유독 잘 나오는 아이들만 이제 따로 3마리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온도 변화예요. 온도 변화.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거. 선생님이 온도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온도 변화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상에서 20도씨의 물체, 30도씨의 물체 그냥 달랑, 20도씨의 물체 이건 자국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도씨의 물체가 뭐 어쨌다는 거야.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에 들어갔을 때는 20도씨였는데 그 다음 방으로 들어갔을 때 40도씨가 됐어. 그럼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온도 변화가 존재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누른다든가 누름, 그렇죠? 혹은 접촉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극원이 될 수가 있어요. 피부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렇죠? 누가 나를 이렇게 눌렀어.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혹은 누군가하고 이렇게 피부가 닿아 있어. 접촉했다라는 거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쌤이 밤에 잘 때 쌤 강아지 해리랑 같이 잠을 자는데 이렇게 자다가 가끔씩 해리를 만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얘들아. 그럴 때는 이제 손을 쫙 뻗어가지고 해리 엉덩이라든가 등허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진단 말이야.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이럴 때. 그럼 해리가 접촉했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뒤로 나를 이렇게 째려본다고. 그치? 그게 정말 너무 귀여워요. 지금 옆에서 누워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해당되는 감각기관과 그 다음에 자극, 짝꿍을 잘 매겨야 되거든요. 짝꿍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로 들어가는 부분 앞으로 각각 하나하나 공부할 때마다 대뇌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 독특하게 청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중추가 대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뇌라고 하는 아이가 또 한 번 나올 거거든요. 청각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각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중추 얘네들 소뇌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거 얘기하는 거지 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좀 더듬어서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각각에 해당되는 오감에 해당되는 자극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